네, 방금 소개받은 대웅기획의 미래성장본부 맡고 있는 강태우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제 대웅기획은 아실 거고 미래성장본부가 뭐 하는지를 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요. 제가 한 11개 조직을 제가 맡고 있는데 오늘 말씀드릴 AI, 그 다음에 저희가 결제 핀테크 사업, 그리고 커머스 솔루션 관련된 사업, 그 다음에 퍼포먼스 관련된 사업, 그 다음에 디지털 미디어 사업, 그리고 블록체인 관련된 사업들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기존의 광고회사가 하지 않은 기본적으로 클라이언트의 어떤 기술적인 동반자, 그리고 전체적인 그로스를 만들어내는 관점에서 그런 업무들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저희의 어떤 사례나 이런 것들을 소개해드리기보다는 기본적으로 오늘이 학술대회이다 보니까 조금 더 좀 고민할 수 있고, 그리고 시장의 변화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설명드리고 같이 좀 고민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보시는 것처럼 AI로 이제 굉장히 많은 변화들이 좀 있습니다. 그 변화들이 광고 마케팅 쪽에서 어느 정도까지 변화가 있냐면 지금 기획, 분석, 제작, 집행까지 모든 영역에서 모든 영역에서 변화가 있고요. 그 관점에서 저희가 오늘 좀 더 포커스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제작 관련한 부분들을 어떻게 좀 더 포커스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AI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면서도 인간의 창의성이나 기술 균형 관점에서 어떻게 균형을 맞춰야 되는지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좀 고민하고 있는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AI를 갖고 지금까지 이제 무엇을 만들까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어떻게 만들까에 대해서도 저희가 고민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는 건 광고 컨텐츠 크리에이션 관점에서 AI의 임팩트는 어떤 것들이 있고, 그리고 그 관점에서 이제 저희의 사례를 간단하게만 좀 소개드리고요. 그리고 제작 관점이 아니라 업무 관점에서 AI 임팩트는 또 어떻게 있는지, 그리고 이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어떤 부분들을 제안드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광고 제작 관점에서의 AI 임팩트입니다. 지금 보시면 한 4가지 정도의 임팩트가 있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AI가 기본 탑재된 제작 툴, 그리고 디자인 진입 장벽이 굉장히 낮아지고 있고, 대량 콘텐츠 제작이라든가, 그리고 크리에이티브가 발상에서 실험으로 변화되는 관점인데 하나하나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AI가 기본 탑재된 제작의 환경이 좀 변합니다. 기존의 서비스에 AI가 기존 서비스에 이제 적용이 되는 그런 형태로 지금 변화가 좀 있습니다. 실제 이제 사례를 좀 보시면 기본적으로 어도비의 AI 생산 모델인 어도비 파이어플라이가 업데이트되면서 기본적인 AI 기능 툴들이 기존 솔루션에 다 탑재되는 그런 형태들이 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타입은 이런 서비스가 아니라 AI 자체가 기본적으로 그런 컨텐츠 서비스와 툴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과정입니다. 최근에 이제 지브리나 이런 것들도 보셨겠지만 그런 멀티모달 관점에서 보면서 다양한 어떤 이미지 생성이라든가 동영상 생성들을 AI 자체가 해내는 것들인데요. 이미 다 아시는 것처럼 미드전이라든가 달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AI 자체가 저희의 어떤 제작 환경에 어떤 변화를 주는 것들을 또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최근에 이제 방향성은 광고 콘텐츠 제작 툴 자체에 AI가 모두 탑재되는 그런 기본 옵션들로 지금 작용이 되고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이제는 툴을 사용하는 게 당연히 AI를 같이 사용하는 그런 현상으로 좀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디자인 이런 그 상황을 통해 가지고 이제 디자인 진입 장벽이 굉장히 낮아지고 있는 상황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이제는 비전문가를 타겟해서 누구나 AI를 통해 가지고 컨텐츠를 생산해낼 수 있는 환경으로 좀 바뀌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디자인 쪽은 굉장히 전문가들이 이제 하는 영역이었는데 최근에 이제 단순히 어떤 디자인뿐만 아니라 광고, 영상 제작들까지도 이제는 그냥 저희가 어떤 그 프롬프트만 입력하게 되면 나오는 형태로 되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변화들이 있고요. 사실은 뭐 이렇게 말씀드려서 좀 그렇긴 한데 거의 뭐 빨라도 너무 빠르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러니까 어제 또 GPT에서 새로운 것들을 또 발표하고 뭐 서로 굉장히 경쟁하는 구도다 보니까 이게 하루가 멀다 하고 굉장히 많은 변화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지금 보여드리는 예시들 말고도 훨씬 더 좀 다양한 변화들이 있을 거라고 예측이 좀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되게 많은 솔루션들이 비전문가를 타겟으로 확장하면서 이제 보여주는데 지금도 보시는 것처럼 칸바 같은 경우도 기본적으로 비전문가를 대상으로 확대되는 그런 디자인 플랫폼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제 디자인을 소수의 어떤 디자이너들이 하는 걸로 넘어서 AI가 이제 확장되면서 거의 이제 많은 사람들이 직접 다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바뀌고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디자인 작업에 대한 어떤 정의라든가 어떤 범위, 한계 이런 것들이 다 변화가 생기는 시점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는 그런 이제 상황으로 가다 보니까 전체적인 광고 산업이라든가 이런 쪽이 대량 컨텐츠를 제작하고 자동화하고 효율화하는 방향으로 지금 방향성이 가고 있는데요. 실제 이제 보시면 굉장히 많은 미디어, 그 다음에 굉장히 많은 제품들이 범람하면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잘 전달할까에 대한 고민들이 많이 있거든요. 실제 이제 보시면 하나의 이제 만약에 메인 디자인 시안이 있다고 하면 그런 것들을 AI 툴 같은 걸로 이제 배경을 디자인을 제거하고 그 다음에 각 브랜드의 톤 앤 매너에 맞게 다른 형태의 모습들이 계속 제작되는 형태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만들어진 어떤 컨텐츠들을 실제 굉장히 다양한 채널에 맞게 베리에이션하고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다양한 채널에 맞게 컨텐츠를 다시 베리에이션하는 그 과정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빠르게 대량화해서 팩토리화 시킬 거냐에 대한 또 고민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보시면 이렇게 대량화도 있지만 각각을 보시면 맨 왼쪽이 아모레 패시픽이고 가운데가 그 애플의 보잉이고 저희 이제 롯데그룹의 예인데 각각 브랜드가 갖고 있는 톤 앤 매너가 굉장히 또 일관되게 중요해지는 상황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브랜드의 톤 앤 매너를 굉장히 유지하면서 다양한 목적과 채널에 맞는 콘텐츠를 빠르게 그리고 대량으로 만들어내는 시대로 지금 그렇게 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 이제 그러다 보니까 다 아시는 칸바 같은 곳에서도 기본적으로 그 브랜드와 관련해서 그 톤 앤 매너를 유지하면서 대량으로 생산해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제공해주는 다양한 툴들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네 번째 임팩트로는 이제 그 크리에이티브 자체를 저희가 어떻게 보면 어떤 발상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었다면 이제는 크리에이티브가 실험을 하는 형태로 변화가 좀 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크리에이티브를 저희가 지금까지도 어떻게 보면 어떤 최종적인 아이디어 하나를 발굴해서 최대한 높은 퀄리티로 구현하는 형태가 지금의 어떤 모습이었다면 이제는 여러 개의 아이디어를 동시에 굉장히 빠르게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개의 아이디어를 도출해서 제작하고 실험하고 비교하는 형태로 그렇게 진화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이런 연구에서도 보시면 AI를 적용해서 아이디어 폭이 비약적으로 확장했다는 응답이 굉장히 높아졌고요.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제작 관점 환경 안에서도 굉장히 많이 AI를 활용하면서 새로운 어떤 지평이 열리고 있는 걸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아이디어를 굉장히 깊게 하고 하나의 아이디어를 깊게 갔다면 지금은 다양한 아이디어를 갖고 실험하고 그 안에서 선택하는 어떤 그런 구조로 가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작년에 이제 좀
올해 준비를 해서 저희만의 어떤 그 전체 AI 이제 플랫폼 시스템들을 만들어냈는데요. 저희가 요즘에 조금 더 집중하고 있는 영역은 이제 컨텐츠 자체를 어떻게 더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방향으로 갖고 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하고 있고 이 부분을 지금 집중적으로 저희는 고도화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든 이제 그 시스템이 AI 마케팅 시스템이라고 해서 AIMS라고 불리고요. 그 컨텐츠 부분들을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제 한 밖으로 알려지기는 저희가 이제 저희 그룹사를 대상으로 AIMS 컨텐츠를 제공한다고 이제 보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까지 되게 다양한 고객사들 많이 만났습니다. 한 500군데 이상 저희가 만났고요. 거기에서 이제 동일하게 나오고 있는 얘기들을 보면은 이런 좀 그 페인 포인트들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간단한 수정을 디자인 없이 하고 싶고 디자인 툴을 다룰 줄 모르지만 퀄리티 있는 배너 만들고 싶고 좀 더 효율적으로 만들고 싶고 아니면 외주 비용을 굉장히 줄이면서 뭔가 하고 싶다는 되게 다양한 B2B 회사들의 어떤 니즈들이 있는데 이제 그걸 갖고 저희가 이제 집중적으로 보고 있는 것들이 사실은 어떤 기본적인 그 디자인 에셋을 만드는 것들은 지금 이미 디자이너들이 잘하고 계시는데 디자인은 아까 보셨던 것처럼 굉장히 다양화된 채널에 맞게 베리에이션 하는 거에 대해서 사실은 아직 AI가 나이스하게 처리를 못합니다. 앞에서 보셨던 어도비도 그렇고 캔바도 그렇고 지금 저희가 크리에이티파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글로벌에서 잘하고 있는 회사들이 있는데요. 잘 안 됩니다. 근데 지금 저희가 내부적으로 지금 아마 곧 한 7월 정도에 저희가 아마 시장에 나올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저희 내부 테스트 결과는 거기보다 잘 나옵니다. 그래서 사이즈 베리에이션 관점에서 굉장히 고도화시키는 작업들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와 맞춰서 또 하나는 두 가지의 저희 베리에이션을 보고 있는데 사이즈를 베리에이션 하는 거, 그 다음에 컨텐츠 자체를 대량으로 생산해낼 수 있는 그 형태를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데 지금 뭐 국내에 좀 탑 뷰티 컴퍼니랑 지금 이런 것들을 지금 테스트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뭐냐면 커머스 사이트나 이런 것들을 보시면 제품은 포맷은 동일한데 그 제품의 옵션들이 굉장히 많이 바뀌고 게다가 잘 보시면 사은품도 줘야 되고 뭐도 줘야 되고 이런 것들을 굉장히 하려면 디자이너들이 여기에 꼬박 엄청난 공수가 들어가거든요. 근데 지금 그거를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예를 들면 뭐 아마존이든 뭐 쇼피든 라자다든 뭐 이런 집들의 뭐 아니면 저희 네이버가 됐든 쿠팡이 됐든 거기에 맞는 그 제품을 상세라든가 제품을 올리는 그 포맷들을 정해놓으면 디자인 에셋들을 다 넣고 그거를 일괄 한꺼번에 생산해내는 그런 거를 저희는 컨텐츠 다각화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런 것도 지금 해서 이것도 지금 굉장히 좋은 성과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외에 이제 제품에 어울리는 배경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이제 자동으로 생성할 수 있도록 자동으로 되고 그런 것들을 지금 저희가 계속 하고 있고요. 카프라이트는 뭐 당연히 뭐 너무 해야 되는 얘기들이니까 이것들을 어떻게 이제 디자인 또는 목적에 맞게 카피라이트를 자동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지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각 그 부분에 대해서 이미지를 자동으로 검수해서 사람이 좀 이것도 검수하는 것들이 굉장히 피곤한 일들인데 이런 것들을 그 브랜드의 제작 가이드에 맞춰서 하는 부분들로 지금 자동 검수하는 툴까지 그렇게 지금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디자인 전체 관점에서 또는 제작 관점에서 이제 AI가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치는지를 간단하게 좀 보셨고요. 그럼 이제 두 번째 관점에서는 이런 툴들이 제공되다 보면 그러면 실제 업무의 방식은 어떻게 바뀌어야 되나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보면 크게 네 가지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우선은 이제 같이 일하는 사람들의 이제 상호작용의 이제 구조에 좀 변화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부터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까지는 어떤 그 시퀀스 시간의 흐름인 거거든요. 근데 이 시간의 흐름이 말만 들어줬냐면 사람이 하다 보니까 어떤 일들을 기획하고 그게 끝나야 그 다음으로 넘어가고 그게 또 끝나야 그 다음으로 넘어가고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왜 우리는 단계를 나눠서 일을 했을까를 잘 생각해 보시면요. 사람이도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떤 제작물이 하나 나오는데 5분 컷. 저희가 일주일에 열흘씩 리서치를 하던 자료가 지금은 5분에서 10분 이내로 다 컷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 이 의미는 뭐냐면 과연 그 단계를 저희가 지킬 필요가 있는가에 대한 고민들이 만들어지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AI랑 같이 일하면서 어떤 것들이 만들어지냐 하면 기본적으로 예전에는 직렬적 구조였다면 지금은 병렬적 구조로 진행될 수 있는 환경으로 바뀐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AI 도입으로 인해서 업무 프로세스가 이제 재설계돼야 되는 조직 내에서 그런 것들이 이제 만들어지는데요. 실제 이제 AI를 갖고 이제 사람이랑 이제 일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저희가 어떤 아웃풋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굉장히 다양한 경로들을 이제 워크 프로세스들이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는 아웃풋을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AI가 들어가면서 기본적으로 저희가 갖고 있었던 다양한 프로세스들을 다 없애는 과정들도 동시에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어떤 일을 하려면 이 사람이 있었어야 되는데 지금은 사실은 필요가 없거든요. 단적으로 제가 최근에 말씀드리면 이 자료를 만들고 이 자료를 뭘 하는데 예전 같으면 제가 뭐 되게 다양한 걸 하고 있으니까 이것도 리서치도 시키고 이렇게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리서치부터 아무의 도움도 받지 않고 그냥 만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전체를 다 만드는데 들어가는 시간을 생각해 보면 굉장히 줄고요. 오히려 좀 이 키노트 만드는데 조금 시간을 들인 거 말고는 사실은 전체의 생각을 정리해서 뭔가 하는 데에는 그렇게 시간을 많이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인력의 역할이라든가 조직 문화도 굉장히 변화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실제로 예전에는 저희가 직접 만드는 거였다면 이제는 AI를 통해 가지고 만들어지는 결과물을 저희가 감독하거나 조율하고 그런 영역으로 저희 이런 일들이 확장된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제 이제 이런 환경으로 가다 보니까 저희가 좀 생각해야 될 것들은 지금의 인력들을 어떻게 다시 재교육할 거냐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문제에 직면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국이라는 시장 내에서 일하는 방식과 조직 문화, 일에 대한 역할들이 바뀌고 있다 보니까 지금의 이 인원들을 어떻게 리스킬링을 해서 다시 만들 거냐에 대한 문제들이 있고요. 아마 교수님들께서도 많이 여기 계시지만 앞으로 기업이 이런 식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과연 지금의 학생들 입장에서도 어떻게 일해야 되고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좀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일 잘하는 사람들을 잘 생각해 보시면 어떤 내용을 굉장히 빠르게 잘 정리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제는 그거는 전부 다 AI가 하고요. 어제도 제가 네이버 클라우드에서 하는 그 비저너리 인사이트 세미나에 있어서 거기 이제 참석을 좀 했었는데 하정우 센터장이 한 얘기가 뭐였냐면 이런 얘기를 좀 하더라고요. 저희가 지금 생각하는 AGI가 언제 올 것 같아? 라고 할 때 그게 굉장히 오래 걸린다고 얘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어제 얘기된 거로 이제 얘기가 어떻게 나오고 있냐면 저희가 생각하는 AGI를 어떻게 볼 거냐의 데피니션이 조금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어떤 상황이 되면 그거를 우리가 AGI 시대로 얘기할 거냐고 할 때 박사급 인재를 저희가 AI가 대체할 수 있는 정도가 되면 AGI라고 우리는 본다. 네, 그런 판단과 그런 것들이 그게 지금 시점에서 봤을 때 3년 이내로 봅니다. 최대 3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이제 어떤 거냐면 2년 전에 제가 GPT를 사용하면서 볼 때 제가 고객사들 만나면 했던 얘기가 뭐였냐면 지치지 않는 인턴 1000명을 갖다 쓰는 거랑 비슷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떠냐면 딥 리서치나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걸 보면서 이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박사급 인재 1000명을 갖다 쓰는 느낌을 저는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지금 어떻게 공부하고 어떻게 저희는 가르칠까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고민을 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AI에 대한 의존성도 높아지고 AI를 많이 활용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저희가 좀 더 고민해야 될 건 뭐냐면 AI 기술이 이제 급속하게 발전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윤리적 아젠다들이 필수 불가결하게 나오고 있거든요. 부작용으로. 예를 들면 AI가 갖고 있는 많은 부분들이 해결되고는 있지만 여전히 할루시네이션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어떤 것들을 계속 듣다 보면 유튜브에 그 편향된 제가 계속 보고 있는 영역으로 세상이 마치 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것처럼 그런 정보의 편향성에 대한 문제들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기술 자체를 너무 잘못 사용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잘못된 사용들도 있고 그리고 이거를 자칫 잘못하면 프라이버시 침해나 이런 것들까지 다 연결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반드시 좀 같이 고민해야 될 지점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래서 AI가 기본적으로 어떤 조직의 변화 그리고 그런 말미암아서 이제 어떤 컨텐츠나 이런 것들을 말씀드린 그런 데의 변화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떤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쳐서 결국 소비자의 어떤 그 방식에 대한 변화들도 같이 다 일어나는 것을 저희도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소비자한테 어떤 그런 부분들이 전달되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이 관점에서 관리체계가 굉장히 필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조금 제언을 드리면 3가지 정도에 대해서 제언을 드릴 건데요. 이런 변화나 이런 구조 안에서 그럼 저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과연 균형을 이룰 수 있을 거냐에 대한 저는 최근에 굉장한 의심이 있거든요. 이미 압도적이고 저는 정말 압도적이라고 너무 피부에 와닿게 생각하고 있어서 저희는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깊이 있는 고민들이 필요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조직에서는 업무를 어떻게 재설계할 거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마 이제 보시면 굉장히 막 이런 것도 돼요, 이런 것도 돼요. 앞으로 당연히 다 될 거고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게 되는 세상에서 어떻게 조직은 무엇을 해야 되고 사람은 어떻게 일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굉장히 고민해야 될 지점들이 좀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 관점에서 조직이 AI 리터러시를 어떻게 역량을 키울 거냐.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 여기 뭐 학생들도 계시니까 그런데 AI가 어떤 게 되고 어떤 게 안 되고 AI가 앞으로 어디까지 갈 건지에 대해서 이해하는 게 너무 중요한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예전에는 자꾸 뭐가 있었냐면 AI랑 경쟁하는 형태였거든요. 경쟁은 끝났다 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어떻게 저희가 AI를 잘 이해해서 그걸 갖고 어떻게 저희는 활용할 거냐에 대한 관점으로 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잠시만요. 이게 원래 아니었는데 제가 바꿔놨는데 예전 자료로 되어 있네요. 요 얘기보다 더 좋은 얘기가 마이크로소프트의 그 나델라 CEO가 한 얘기가 있습니다. 이게 어떤 얘기냐면 기본적으로 지금 기술에 최근에 이제 하신 얘기 중에 이제 기술이 굉장히 큰 이제 결정적인 순간에 오고 있는 것 같다. 근데 이제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이제 진짜 중요한 건 기술질 자체가 아니라 인류가 더 큰 성취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개인이든 조직이든 어떻게 AI를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진짜 잘 고민해야 되는 그 타이밍에 왔다라고 얘기하면 그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시면서 이게 오늘의 저희의 어떤 광고
나아가서는 전체적으로 저희가 일이라는 그 관점에서 그런 변화들이 굉장히 세게 오고 있다는 걸 한 번 더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관점에서 여러 가지로 좀 광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0분 딱 맞췄고요. 네, 이상으로 저의 이제 간단한 발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